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부터 할 건데요. 저번 주에 그 달빛 특강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실력 완성반인데 실력이 완성이 되려나? 이게 공부하다 보면 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참 그게 올라오질 않아요. 이게 실력 자체가. 원래는 특별법인데 특별법 중에 제가 건들려고 하는 게 강의 기획서는 받으셨을 거예요. 원래 주임 상임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집합 건물을 하나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워낙 집합 건물이 오래돼서 안 본 지가.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하고 주임 상임 순서를 약간 바꿔볼게요. 원래는 주임법이 먼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임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임법, 상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담보가등기가 있잖아요. 가담법이라는 거. 가담법이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집합건물이에요. 원래 중간에가 요게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요게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깁니다. 이 법률 자체가. 이게 그냥 집합건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부실법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5가지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주임법, 상임법, 가담법, 집합건물, 부실법인데 요게 보통 2문제 하나, 요게 하나, 요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총 6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중개사법은 다 연결이 돼 있죠. 요것도 중개사법도 나오고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실법도 명의신탁 나오죠. 집합건물이 나오는가요? 중개사법 시간에? 안 나오나요? 중개사법은? 집합건물법이? 안 나와요? 그건? 안 했다고요? 몰랐다고요? 참. 하여간 여기 그 중개사법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요 특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계약법으로 갈 거예요.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앞에도 나가면 괜찮은데 계속 앞에 하다 보면 앞에만 하고 뒤는 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놓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걸 먼저 정리하자고요. 어디 오시냐면 혹시 그 242페이지 볼 수 있나요? 요거 우리 스마트폰에 책. 요거 책에 242페이지 보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요거 한 번 정도만 살짝 좀 읽고 가게요. 요거 먼저. 요걸 우리가 손을 안 댄 지가 좀 돼가지고 손을 아예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걸 먼저 정리해 볼게요. 교재를 한번 와보시면 어디로 오냐면 잠깐만요. 집합건물이 그 공시법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여러분들? 2차 준비하신 분들 공시법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아마 배울 거예요. 자, 요게 옛날에 그 지문 특강 할 땐가 그때 한번 내가 건드렸던 것 같은 느낌인데 집합건물은 많아요. 상가도 집합건물이고 아파트도 집합건물이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전부 다 집합건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대문 상가 있죠. 남대문 상가 전부 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죠. 아파트가 이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101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101동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복도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단 같은데 복도라든지 요 계단 부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용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용 부분 그러거든요. 공용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501호, 601호 해가지고 내가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 쓰는 공간.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전유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유 부분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가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뭐예요? 돼요. 문 열고 들어가서 나만 쓰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집합 건물이다라고 할 때, 요 집합 건물은 예전에는요, 이걸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해야만 집합 건물 아니면 우리가 그걸로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조상이에요. 구조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상이라 그래요. 이용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구분 의사라 그래요. 쪼갠다는 의사. 구분 의사가 있다면, 의사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우리가 그냥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시험장에 가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구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X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구분입니다. 구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요건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판례가 구분 등기가 있어야 집합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건 폐지가 돼 버렸어요. 전원합일체로. 그래서 지금은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의사가 있으면 되는데, 구조상이라는 건 보통 아파트 같은 걸 보면 501호, 502호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요게 구조상 독립성이고요. 이용상 같은 경우는 501호에 사신 분이 502호 있잖아요. 502호로 뭐라고 할까? 502호로 자기 집에 지나가면서 501호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반찬이 참 맛있게 보이네요 하고 지나가요. 그럼 이게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거죠. 아니 501호에 밥 먹는 걸 보고 지나간다면 이건 이용상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구조상으로 나눠져 있고 이용상으로도 나눠져 있어야 된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토지가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은 내가 쓰는 공간, 이제는 알겠죠. 주거용이니까. 여기는 공용 부분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게 하나가 뭐냐면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구조상이고요, 하나는 규약상,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요. 구조상 공용 부분을 아마 어디서 공시법에 가면 법정 공용 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법정. 요게 다른 말로 법정, 법정 공용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니면 당연 공용 부분 이렇게 표현도 해요. 당연이라고. 여기가 같은 표현이에요. 얘는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여기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럼 얘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들은 얘는 등기 자체가 아예 없죠. 등기 자체를 안 한다고. 근데 얘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분양할 수도 있는데, 야 우리 공동으로 쓰자 하고 약속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관리소 같은 것들이에요. 요 관리소 있잖아요. 아파트에 관리소가 있고, 또 요즘은 노인정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이걸 그 시니어 센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리소의 그 입구 같은 데 가서 시니어 센터가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노인정이요 이렇게 다 알아듣더라고요. 요즘 다 젊으셔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저는 그냥 노인정 쓸랍니다. 이렇게. 왜 영어를 못 쓰니까 이렇게 써놓자고요. 요걸 이렇게 됐어. 요것은 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 이게 등기는 보통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얘는 표제부만 존재해요. 갑구나 을구가 있으면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잖아요. 그럼 누군가 저당을 잡아가지고 해먹어 버릴 수 있거든. 이게 그래서 얘는 표제부만 있는 등기예요. 표제부만 등기가 있는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여기는 갑구하고 을구는 있잖아요. 이건 없는 등기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제부만 있는 등기도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101동을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는 사람이 최초로 입주한 사람 있잖아요. 최초로 입주한 사람은 등기를 몇 개를 해야 돼요? 2개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501호면 501호 표제부하고 501호 갑구, 501호 을구를 등기하고 1동 건물 표제부를 해요. 표제부를 2개 만드는 거야. 101동 전체 표제부, 501호 표제부, 그다음에 501호 갑구, 501호 을구를 만들어요. 그럼 4개가 되잖아요, 지금. 표제부가 2개니까. 2개, 1동, 1동. 1동.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된다. 이게 101동 전체 표제부, 501호 표제부, 501호 갑구, 501호 을구. 됐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공용 부분이에요. 이 귀약성 공용 부분은 최초로 하는 사람이 보통 해요, 이걸.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안 하겠지. 2번째 이사를 한 사람은 401호. 그럼 401호 표제부, 401호 갑구, 401호 을구만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1동 건물 표제부를 할 리가 없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봐요. 여기 501호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갈 거 아니야. 이사를 가면 요 귀약상 공용 부분은 굳이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요건 표제부만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전 등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갑구 을구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2번째. 여기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토지가. 이 대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이걸. 대지 사용권 그러거든요. 이 대지 사용권이 대지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하나가 뭐냐면 법정 대지가 있어요. 법정 대지. 지금 용어 정리 잠깐 해보는 거예요. 그냥 법정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귀약 대지가 있어요. 귀약 대지가 이렇게. 그럼 법정 대지는 뭐냐면 101동이 차지할 때에 요 101동 요 바닥 있죠. 여기 요 바닥 보여요? 요걸 법정 대지라 그래요. 건물 밑바닥. 요 건물 뭡니까? 건물 밑이에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분리가 될까 안 될까? 절대 분리하면 안 되는 거죠. 분리해버리면 건물이 쓰러져 버리니까. 그럼 귀약대지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가 한 1000세대 정도 올라가잖아요. 1000세대 정도 올라가면 원래 그 토지가 원토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원토지가 몇 필지나 됐을 것 같아요. 몇 필지? 꽤 될 것 같아. 그죠? 보통은 15,000필지 정도 된다 그래요. 필지수로는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필지수로는. 그럼 이거 필지수가 15,000필지인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아파트를 올리잖아요. 아파트를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토지대장 같은 걸 교부하려면 구청에 가잖아요. 대장은. 그럼 대장 떼주세요. 대장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안 나와. 왜? 복사한다고 바빠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000필지를 복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적법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합필을 시켜요. 합필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3필지에서 보통 많으면 4필지까지, 보통은 3필지예요. 보통은 다 합필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 2필지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아파트에 한 3필지 정도나 2필지 정도로 나올 거예요. 거기가 그 안에가 표제부에가.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건물이 없는 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걸 귀약대지라 그래요. 그럼 이 귀약대지를 요 대지 사용권을 등기할 거 아니에요. 요 등기를 하는 걸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 그래요. 이걸 대지권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대지권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대지 사용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셨죠? 공시법에 가면 대지권 등기를 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대지권이에요. 그게 대지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다룬다 보시면 되고,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인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입대위 해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거, 지금 요거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상가도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이 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동대문 상가 관리소, 남대문 상가 관리소가 있는데, 그 관리소를 나중에 가보면 관리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리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관리단 말고 우리가 이제 관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단도 있고 관리인도 있어요. 이제 그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내가 쓰는 전기세나 가스관 같은 경우는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내야 되지만, 공용관리비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에 101동에 그 뭐가 있어요? 전등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 불 들어오지 않아요? 현관 메인 창에. 슬라이드 문 왔다 갔다 전기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복도 왔다 갔다 보면 센스 같은 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전기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냥 체납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걸 한번 봐볼게요. 나중에 한번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문제 풀 때 제가 요걸 좀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법을 배우면 공법에는 주택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렇죠? 주택법에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안 사도 되니까 좀 빨리 오지. 자, 20분 소바됐는데. 자, 자,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 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가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또 뭐 있죠? 관리사무소, 이런 거에 대한 규정들이 아주 철저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지금은 대략 윤곽만 좀 잡아보자고요. 자,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자, 요게 좀 등한시 돼요. 이 집합 건물이 조문상은 66개고요. 시행령이 100개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꼴랑 하나. 근데 쉬워요. 엄청 쉬워요. 한번 들어놓으면 답이 보여요, 얘가. 요게. 자, 이제 적지 말고 책 오세요. 페이지 수로는 얼마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스마트 교재 124페이지인가요? 여기에 페이지 수는 242페이지를 좀 펴주실래요? 한 번 정도 보고요. 이번에 돌아갈 때 정족수 한 번만 좀 외워주세요. 정족수는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구분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분 소유권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을 하나 써놓으세요.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게 전유 부분이에요. 알겠죠? 공용 부분을 뺀 순수하게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아파트 보이죠?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이에요? 5개층 이상이에요? 5개층이에요? 그건 5층이 아니고 5개층이라 그래요. 자, 연립주택 보이죠? 연립주택.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주상복가 모두 집합 건물이 됩니다. 여기에 그 상가 있죠? 상가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집합 건물이에요. 자, 구분 소유권은 구조상 동그라미, 이용상 동그라미,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뭐예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구조상으로도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용상으로도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나
요 상가 같은 거 구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501호에 살고 있지만 502호에 사신 분이 내 집을 통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구분 요건을 갖춘 전유 부분에 성립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 여기다 혹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 X. 구분입니다. 구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분 등기나 구분 등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 20회 때기 때쯤에서 그 기출 문제를 보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구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지문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지금은 안 맞아요. 그건 복수 정답 처리해 가지고 틀린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 요건 중요합니다. 이제 요건 지문 정리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요런 거라고 했죠. 여기 아파트 아파트. 자, 이렇게 아파트를 나눠놓고 보면 501호가 있어요. 501호가. 그럼 여기 요 외벽 있잖아요. 외벽. 지금 아파트가 외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외벽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공용 부분이에요. 그렇죠? 공용 부분인데, 자, 여기 501호 여기 쓰는 거 있죠. 여기는 또 전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공용 부분이면서 전유 부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자가 있어요. 금이 가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거야. 물이. 내 집에서 욕실로 물이 떨어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상황은 이렇게 된 거야. 비가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 바깥에서 깨져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럼 이 하자를 공용 부분 하자로 봐야 되느냐, 전유 부분 하자로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시험을 내는 거야. 여기 보니까 전유 부분에 속해. 내 거에 속하는데 또 일동 건물 또 설치야. 일동 건물이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동 건물이면서 전유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자를 공용 부분 하자로 볼 거냐, 아니면 전유 부분 하자로 볼 거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공용 부분 되어 있잖아요. 이걸 뭘로 바꿔놔 버리냐면 전유 부분에 하자로 본다 그러면 X가 되는 문제예요. 이 지문이. 그래서 요걸 우리 시험에서 간혹 눈에 띄어요. 시험에. 이게 생각해 보세요. 150개가 넘는 지문 중에 다섯 개밖에 안 나와, 이 지문이. 근데 이게 눈에 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나오는 편에 있는 거잖아요. 기억을, 요거 글자 바뀌는 거, 요거를 좀 조심을 해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 체납해야 안 해요? 하죠? 아니, 안 하죠. 뭘 관리비를 체납해. 아니,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관리비를 체납하게 되면 단전단수했던 거 혹시 아세요? 단전단수해가 전기도 안 주고 그다음에 물도 안 줘가지고 그 사람의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아니,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면 이렇게 쌓인다고, 물이 안 내려가니까. 그 얼마나 상황이 비참해. 그렇죠? 그래서 단전단수가 합법화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헌법소원을 그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되면서 주거용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전단수를 하는 게 불법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상가 있죠. 이 상가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땐 단전단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동대문이나 남대문 상가에서 예를 들면 관리비를 체납하게 되면 그 관리 규약이 있거든요. 그 규약이 예전에 혹시 아파트 분양받고 들어가실 때, 분양 아주 오래된 적입니다. 한 15년, 20년 됐을 것 같아. 그럼 분양받고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열쇠 꾸러미를 줬었어요. 열쇠 꾸러미. 이렇게 달라있는 거하고 그냥 파레트라고 해서 이렇게 땡깡하고 열어지면 그 문서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약간 두꺼운 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관리규약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관리규약하고 열쇠 꾸러미를 줬다고, 분양을 받고 들어가면 이걸. 그래서 관리규약을 서랍 속에다가 보관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제적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관리 규약은 전부 다 아파트 관리 규약, 약속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함부를 보관하고요. 필요한 사람들은 자비로 그걸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때 그 연예인이었고 지금 대권 주자 중 1인과 뭔가 연관성이 있었던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그 아파트 공용 부분 때문에 막 싸우고 할 때에 막 관리사무소에서 그 내놔라 복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관리 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집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려가지고 퇴근하셨겠네. 내일 아침에 9시에 들려가지고 그 여직원한테 관리사무소 규약을 좀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돈 줘야 돼요, 여러분들. 돈 주고 복사해달라고 하면 복사를 할 거예요. 할 건데 하기 전에 꼬치꼬치 물을 거예요. 왜 복사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쫄아가지고 혼자 그럴 수 있다고. 알겠죠? 한번 나중에 복사해달라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체납된 관리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체납된 관리비는 전유분 관리비도 있고 공용부분 관리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경매로 나온 물건은 거의 10중 8구가 관리비가 체납돼요. 그렇죠? 그럼 관리비가 체납됐을 때 그 체납된 관리비에 공용부분 관리비가 있고 전유분 관리비가 섞여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럼 전유분 관리비는 전 소유자가 체납된 거잖아요. 그건 그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인계를 안 해요. 예, 근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인수를 해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관리비를 제때 안 내면 연체료라는 걸 부과하는 거 아시죠? 근데 낙찰 받은 사람은 전유분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 않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되잖아요. 근데 연체료는 승계가 안 돼요. 왜? 연체료는 낙찰 받은 사람이 지금 내가 낙찰 받은 거지 그 전에 연체를 한 게 아니지. 연체는 그 사람이 연체를 한 거지. 그래서 순수한 공용 부분만 승계가 되고 공용 부분 연체료는 승계가 안 돼요. 그걸 구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입주자가 체납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 정함에 따라서 그 특정 승계인이 매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매수인 아니면 경락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승계되는지 여부 돼 있잖아요. 이때 요걸 체크하면 되겠네요. 공용 부분에 하나요 뭐가 된다? 승계가 된다. 그럼 여기다가 써놔야지.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 끝머리에다가 못 쓰니까 나는 써놔볼게요. 여기 끝머리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거기 전유 부분은 돼 안 돼? 전유 부분은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하나 더 쓸 거예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 연체료. 연체료입니다. 연체료 승계된다 안 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은 승계가 되는데 공용 부분 연체료는 승계가 안 된다고. 정확히 구별해 놔야 돼요. 잘 나오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볼게요. 자, 체납된 여기 보면 체납된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관리단의 이 사용 방해 행위가 특별 승계인에게 뭐가 돼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요. 불법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단전, 단수를 받겠다고 아니죠. 단전을 받는 게 아니라 체납된 관리비를 받겠다고 단전, 단수를 한다는 것은 이건 불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상가는 지금 단전돼서 다 가능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괜히 썼네요. 6번에 있는데. 그죠? 요 공용 부분, 관리단은 뭐예요? 연체료 보인가요? 요건 승계가 돼, 안 돼? 아니, 요건 승계가 되고, 연체료가 승계가 안 되지.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갈게요. 이제 아까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누세요. 법정 공용 부분 보이죠? 그 법정 공용 부분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아마 공시법은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다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 생각을 좀 해놓으면 좋은데, 그럼 얘는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등기 자체가 아예 없어요. 누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이거 등기하겠어요? 이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 민법상 우리 그 취득시효 될까요, 안 될까요? 245조 1항의 점유 취득시효. 점유 우스갯소리예요.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어딘가에 걸리겠지. 아니, 복도 20년간 앉아 있다고 내 거 돼요? 난 소유 의사가 있었는데요. 안 된다고 이거. 자, 그 다음에 귀학상 공용부분 등기되죠. 요 귀학상 공용부분은 옆에다가 관리소하고 노인정을 쓰시면 돼요. 그럼 얘들은 뭐만 있다는 거야? 표제부만 존재해요. 갑구나 을구는 없습니다. 얘들은요. 갑구, 을구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럼 전유 부분 있잖아. 501호가 매매로 넘어갈 때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 요 관리소 노인정 등기, 이전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왜냐면 표제부만 있는 거니까. 갑구, 을구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공용, 요거 조심하세요.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 동그라미, 전원 공유에 속한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주차장이나 화단이라든지 전체 공용 부분이잖아요. 근데 혹시 일부만을 위한 공용 부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만을 위한 공용 부분. 나도 그런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 1층 101동 밑에 휘트니 센터가 있죠. 102동 밑에 휘트니 센터, 103동 휘트니 센터. 근데 수영장도 있어요. 아파트 안에. 수영장은 또 공동 전원 주민들이 쓰는 거. 그죠? 독서실도 있는 거 알아요? 아파트에? 자기가 밥도 주는데, 그죠? 아침밥도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싸게 500원, 1000원. 그죠? 살아본 적 있어요? 곧 살 거야. 중개사 따고 돈 많이 긁어서 모은 다음에, 알겠죠? 약간 비리도 저지르고 교도소 갔다 오면 집안채 생겨 있고 그런데 하면, 자, 농담이에요. 일부만의 공용 부분도 있다 없다? 있는데 요걸 물어봐요. 요거. 일부 공용 부분을 일부만. 그러니까 원래는 전원이잖아요. 근데 일부만의 공용 부분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휘트니 센터나 도서관 같은 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또 체크해서요. 여러분들 전유 부분 있잖아. 전유 부분이 뭐예요? 예를 들면 501호. 아파트 501호를 팔아요. 그러면 여기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은 지분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겠지. 전유 부분이 넘어가는데 공용 부분이 안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전유 부분이 처분될 때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이거 등기 안 해요? 등기 자체가 없어요. 등기를 하지 않고 당연히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유자는 그가 가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가지고 공용 부분을 지분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을 사가지고 뭐하게 그거. 그렇죠? 근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것과 요거는 안 되잖아, 분리가. 이건 전공이라 그래, 저는 이걸.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전공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규약이 있죠. 아까 아파트 관리 규약, 건물 상가 번영의 관리 규약. 이 관리 규약으로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규약으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공은 어떠한 경우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전유 부분하고요, 요 대지 사용권, 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법정 대지는 분리가 안 되는데 규약 대지, 요거 규약 대지, 요것들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약 대지는 원래 분리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전대도 분리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규약으로는 분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규약으로는. 그래서 전공하고 전대가 좀 달라요. 전공하고 전대가 다르긴데 이게 나중에 듣긴 들었는데 얘 때문에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지금은 바로 알 수가 있겠는데 전공 전대할 때 대지 사용권이에요. 두 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좀 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자이였어요. 자이 아시죠? 자이? 여기 뒤에가 뭐가 있어요? 현대가 있었어요. 현대가. 근데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여기 버스 정류장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이 여기를 나오려면 삥 돌아서 나와야 돼. 정류장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고 중간에 그 철조망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이걸? 창살장 같이 생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바닥에다가 박스를 놓고 여기를 받고 볼쩍볼쩍 넘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와서 타는 거야. 이렇게 편하니까. 그래서 둘이 회의를 했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관리단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주자 대표 회의는 다 들어가요. 입주니까 전세권자, 임차인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단은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거예요. 관리단은. 그래서 여기 관리단하고 여기 관리단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요 부분을 그럼 너희들 줄게. 통로를 만들어 써라. 그리고 너희들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너희들 땅 어딘가에 그걸 우리 줘라. 주차 공간을 만들 테니까. 그래서 이걸 교환으로 한 적이 있어요. 맞바꿔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기 대지 사용권하고 그죠? 아파트는 안 되는데 대지 사용권하고 이 사람의 대지 사용권을 이렇게 맞교환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된다고요. 규약이 있으면, 관리 규약이 있으면 이렇게. 제 말 이해돼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이렇게 손상시키고 긁고 그랬나 봐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기분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맞바꾼 사건도 있었다. 그래서 전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원칙은 안 되지만 규약이 있으면 된다. 자,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회 안 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보이시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 돼요. 여기 6번인가요? 6번 써가지고, 자,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공용 부분 사용은 어떻게 사용해요? 공동으로 사용해. 그렇지, 공동으로 사용하긴 하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이게 뭐라고 하냐. 혹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서 소유하잖아요. 24평은 24평, 34평은 34평 나름대로 지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용 부분 사용은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민법상의 공용 있죠. 민법상의 공유. 아니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나올 때 소유권의 공유라는 거 있잖아. 공유, 합유, 총유. 그 공유는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요. 거기서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 집합 건물은 그렇게 사용하면 난리 나요. 나는 24평이니까 엘리베이터를 떼금발지고 타고. 그럼 이 사람은 40평에 사니까 들어 누워.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 이 공용 부분은 용도로 사용하지. 용도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로 사용한다 그래야 된다고. 이해돼요? 지분의 비율로 그러면 안 된다고. 용도로 써야 된다. 아셨죠?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사용해라고.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용도로. 자, 그 다음에 7번. 공용 부분의 그 관리비. 이 관리비는 어떻게 내요? 공용 부분 관리비는 어떻게 내냐고. 오케이. 여기는 지분의 비율로. 이건 지분 비율로 내야 돼. 지분 비율로 낸다고. 요렇게.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평수 넓은 사람은 관리비를 많이 내지만 쓰는 건 똑같이 쓰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웬만하면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통일을 시켜요. 평수를. 빈부의 격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34평 단지 전체 뭐 이런 형태로 진다고요. 아니면 국민주택 32평, 28평 이런 걸로 지금 져버리죠. 그냥. 그럼 그런 다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공용 부분 사용은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이해되시죠? 자, 가기 전에 하나 더 써볼게요. 6번, 7번인가 8번인가요? 이제 8번 옆에 쓰면 되지.
8번에 뭐라고 했냐면 공용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을 해요.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배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처분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그 아파트 중에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 있는 거 아시죠? 복도식은 어떤 거예요? 복도예요. 그냥 자,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뭐 101호, 102호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요 끝털이에다가 그 골프 퍼팅 연습을 하는 걸 깔았어요. 이걸 공동으로 쓰는 공간에다가.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이 불편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걸 공용 부분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골프가 그 퍼팅 연습한 걸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움직일 수는 없다고 이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조심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차장에 들어갈 때 메인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막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받쳐 파킹하는 경우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죠? 그걸 못 치워요. 임의로 처분을 못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차를 막아놔 가지고 밤새도록 불편함을 느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치우면 될 거 아니야. 낙하 불러다가, 아니 네카인가? 불러다가 안 된다고 그게. 그분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을 못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자, 이제 대지로 가봅시다. 대지로. 대지는 두 개로 구별되는 거 보이시죠? 뭐예요? 법정대지. 법정대지는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있죠?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 요걸 법정대지라 그래. 이 법정대지는 분리가 된다 안 돼?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귀약대지는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 말고 별도의 토지인데 이건 분리가 돼야 안 돼? 분할이. 이건 귀약에 따라서 가능해요. 귀약에 따라서. 원래는 안 되는데 귀약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법정 대지가 일부 멸실 또는 분할로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될 때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귀약상 대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지만 요걸 공시법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대지권 등기는 갑구해요, 을구해요?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거의 대부분들이 대지권은 다 포기하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거기가 엄청 어려운 파트긴 한데 대지권 등기는 혹시 이게 그 건축법에 나오든가 주택법에 나오든가 그 토지 임대형 주택 있죠. 그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아파트나 올라가는 거. 그러면 아파트 건물은 분양이 되는데 토지는 임대차잖아요. 그게 반값 아파트 일종의 그 주택법에 나오나? 토지 임대형 주택인가? 맞나 그게? 그 주택법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 잘해 공법. 자, 토지 사용권인데 이 토지 사용권이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 건물만 분양받은 거잖아요. 그럼 입주권이 토지 사용권이 임대차죠. 임대차이거나 지상권, 전세권일 수 있어.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을구로 가야 되지. 그럼 이거 소유권. 이건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분양을 한 거라고. 이건 갑구로 가겠지.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갑구에 있을 수도 있고 을구에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자, 규약으로 달리 정한 걸 제외하고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봐봐. 그럼 전대는 분리가 돼 안 돼? 안 되는데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을 때는 그럼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전공은 분리가 안 돼. 어떠한 경우도 전대는 분리가 안 되지만 규약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 시험에 한 번 기출된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대지 사용권은 여기가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민법 260조에 배제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민법에 이 파트가 뭐냐면 공유예요. 공유인데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됐어요. 상속인 없이 공유자 한 사람이 사망이 된 거라.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이 사람, 요 죽은 사람의 지분이 있잖아. 요 지분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다른 공유자지.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지요. 그때 국가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죠. 오케이. 이건 다른 공유자, 이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가져가거든. 그렇죠? 요게 국가, 요 민법상의 요 지문이요. 요거 267조가 요거예요. 요거 267조가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할 때는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거거든. 근데 이게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 배제된다고. 그럼 자 봐요. 아파트 대지 사용권이 있죠. 상가 대지, 집합건물 대지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건 국유로 가요. 그래서 이건 다른 공유자, 아파트 주민이 지분의 비율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유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267조가. 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지 공유자는 대지 공유자 지분 사용권, 대지 사용권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할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이 정도 정리합니다. 느낌은 와요 지금? 근데 한번 들으면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자,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 동그라미,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내부벽은 아시죠? 이제 주력벽이라고 하는 거. 철거를 하거나 파손하여 증개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보이신가요? 요게 우리가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는다고. 근데 내가 지금 32층에 살아. 근데 경관이 죽이요. 카페를 만들어.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주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는 메인 기둥이 있어요. 아시죠? 그 메인 기둥이 예를 들면 옛날 32평이다 그러면 보통 여기가 거실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베란다가 있는 거고 여기가 안방이 보통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방과 거실 이 경계선 벽 있죠. 끝털이 벽 있죠. 끝털이. 요 경계선 안방과 거실 끝털이 벽이 주력벽이에요. 이게. 이걸 철거하는 순간 꼬꾸라져요. 아파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개축을 할 때도 이걸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전체 폭삭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내부벽을 철거하고 파손하여 증개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이런 것들은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 부분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놔두셔도 됐고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자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할까요? 반값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가 원래 정족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행위하지 마세요. 소송을 제기할 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쭉 나오는데 그게 엄청 복잡한데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 그게. 그래서 일부러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관리단하고 관리인이 나오는데 자, 이런 거 해볼게요. 관리단이나 관리인은요. 잘 봐보세요. 관리단은 집합 건물이잖아요. 예, 집합 건물은 몇 세대냐 상관없어요. 집합 건물이면 무조건 있어야 돼. 한 세대, 5세대, 10세대 상관없이 관리단, 요건 구분 소유자예요.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필수 기관이에요. 필수 기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인이 나오잖아요. 관리인은 분명히 필수 기관은 필수 기관인데, 여긴 10인 이상이어야 돼. 10세대. 여긴 10인 이상, 일 때부터 필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빌라 중에 4층짜리 빌라가 있다고, 연립. 그렇죠? 660제곱미터 초과인가, 연립이? 연립이 초과인가요? 초과. 미만이 다세대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초연 2사. 초연 2세. 그네, 맞아. 초연 2세 어디 본 것 같다. 초과할 때 연립이고, 이하일 때 세대, 다세대구나. 어디 본 것 같아, 내가. 자, 옛날 공부할 때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자, 필수 기관인데 뭐냐면, 연립 같은 건 4층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8가구밖에 안 되지. 그럼 관리인이 없어요. 여러분 집 앞에 관리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빌라에 살면 관리사무소가 없다고. 필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이건 10인 이상일 때가 필수예요. 얘 관리단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걸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는 건물에 있는 경우 당연히 동그라미. 자, 요거 체크. 구분 소유자 전원이라고 생각해요. 전원으로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요 구분 소유자 전원이지 임차인이나 전세권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만 구성됩니다. 지금 이거 집합 건물이잖아요. 상가. 그럼 이 집합 건물 상가는 구분 소유자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게 관리단이에요. 자기끼리 모임해가지고 한다고. 임차인은 안 들어가, 거기에. 그 관리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봐. 이 판례도 좀 재밌는 건데, 집합 건물을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 필요가 생길 때, 그 당시 미분양된 전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양이 안 된 거. 분양이 안 됐지만 그분도 언젠가는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겠지. 미래 우리 주민. 그리고 그 사람도 관리단에 설립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입주가 되더라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관리단은 뭘로 구성하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것도 우리 지문에 한번 나왔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뭐냐면 법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문중, 종중. 문중 있잖아요. 종중.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중, 종중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거든. 조직은 다 있어. 회장님, 총무, 감사 다 있는데 주무관서에 허가를 안 받은 단체. 그게 종중이에요. 종중. 아니면 교회 재산. 교회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거라고.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수분양자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바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 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자,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단을 반드시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수 기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닌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라고 생각하면 좀 비슷해요. 그럼 그분이 뭔가 해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분이. 그래서 여기다 뭘 주냐면 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요 관리위원회를. 근데 관리위원회는 의무기관이에요. 1번 의무기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위원회는 다시 여기 관리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어도 상관없다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
예,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입주자라는 건 임차인, 전세권자,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회장님. 이 돼요? 그래서 꼭 구분 소유자이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긴 임차인도 돼요. 임차인도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이 사람을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그 관리위원회는 의무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임기는 2년입니다.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얘는 필수기관은 아닙니다. 관리위원회가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긴 하지만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라고. 자, 여기 나왔네. 관리인이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부정한 행위로 해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뇌물 같은 거 받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층이다. 아니, 이게 5층짜리야. 근데 5층인데 여기에 이제 가구 수가 10가구가 넘은 거야. 그럼 이게 10명인데 이게 뭐가 들어온 거냐면 10가구지만 그중에 예를 들면 부모님, 형제들이 모여 살려고 집을 지은 거라고. 그럼 8가구가 형제들이야. 아버님, 부모님, 형제 다 살아 앉아. 그리고 2가구를 일반 분양을 한 거야. 그러면 이 관리인이 누구냐면 아버님이요. 심심풀이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물청소를 해. 아니 뭔가 하자 보수한다고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 그때마다 이렇게 뭔가를 받아먹어. 뭔가 받아먹으면 관리비는 높아져, 안 높아져? 네,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관리비가 높아지니까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었어. 관리단 집회를 열어가지고, 야, 이거 못 해먹게 하자. 이 회장님 갈자. 근데 8가구가 아버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르신이 용돈 벌겠다고 하는데 뭐 어쩌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이 일반 분양을 받은 2사람은 기분 나쁘지. 그래서 법원에다가 해임을 요구하는 거야. 요 구분 소유자가 법원, 요 법원에다가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 거라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관리인을 해임하는데 법원까지 가. 그럴 수 있거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요 지문도 시험에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면, 요것도 다 나왔던 거네?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거니까 체크를 한번 해주고 가시라고요. 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 관리단 집회하고 들어오죠? 이제 관리단 회의를 열 거예요. 이게 관리단 회의를 열 건데, 시간이 좀 오버되니까 좀 쉬었다 올까요? 한 7분만 쉬었다 오세요. 7분만.